안녕하세요, 송신혜입니다. 방금 지금 시험 삼아서 지금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상태가 고르지가 못하네요. 예전에 했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부터 지금 제가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했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그거를 아마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도 아마 두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좀 그렇게 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하면 좋은데 워낙 또 날씨도 춥고 이런데 또 날씨 또 춥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한 장소 좀 찾다 보니까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좀 시끄러운 곳, 번잡한 곳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식은 SNS를 통해서는 보셨겠지만, 극장, 지역, 창원, 마산이군요. 정확히 마산에 있는 지방극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조나 시르나, 다양성 극장들이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저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가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좀 다시 시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저도 이제 소통을 위한 게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좀 싶어서 지금 저도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방식으로 이 방법을 저도 지금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라이브 방송을 들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영화 블로그도 다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저도 좀 준비 중이거든요. 지금 몇 개월간 영화 블로그를 좀 닫아놨더니 조금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 블로그를 지금 다시 문을 열까 생각 중입니다. 이래저래 좀 수익 창출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돈을 빌리는 이런 대부업체나 이런 데다 돈을 빌리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자화자찬하기는 그렇지만 알아주는 영화 블로거였다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거절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저는 자부심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자부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너무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휴나 그런 게 들어오면 거부를 했었고 과거 박근혜 정권 때는 국가보훈처나 영상물 등급위원회 쪽에서도 요청도 왔었지만 그때 당시 정권과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절을 했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저희를 지위나 이런 거를 능력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했었다면 지금 가난하게 여러분한테 좀 힘듭니다. 너무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따위의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좀 다시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라이브 방송,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이 라이브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옮기는 거를 다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요즘에 이제 영화 블로거들이 아시다시피 블로그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이용한 뭐 방송이라던가 그걸 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좀 고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조언도 한번 구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뭐 근황이라던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영화 리뷰는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최근에 본 영화 그리고 제 방금 전에 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최근 뭐 영화의 이슈에 대한 좀 생각을 뭐 긴급하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면 이걸 계속 해보는 거고요. 반응이 별로면 뭐 할 수 없겠죠. 오늘 이제 개봉작들 중에서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작품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작품은 다운라이징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코코인데요. 두 작품을 뭐 일단 볼 생각입니다. 2회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다운사이징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좀 잠깐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라이브 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화의 감독은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페인입니다. 알렉산더 페인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요. 유쾌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만 그 속에 아주 어떻게 되고 뼈가 되는 말이라고요. 뼈가 된 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조금 사람의 허를 찌르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의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든 감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센던트나던가 뭐 사이드웨이 이런 작품들을 참 좋아했었고요. 이번 작품 우리 이번에 소개된 작품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작품으로 알렉산더 페인 감독 작품치고는 일단 규모가 좀 큰 영화입니다. 좀 스케일이 큰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생각하면 스케일이 큰 영화인데요. 어쩌다 알렉산더 페인은 이런 스케일이 큰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사이즈는 커졌지만 결국은 알렉산더 페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구나.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 소인국도 소인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도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운사이징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줄거리는 이제 영화를 아직 보실 분 지금 저도 1회차 이제 조조로봉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2회차 지금쯤 보시게 되는 분들은 2회차, 3회차를 보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미 보신 분들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옮기게 되면 지금 유튜브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고 하고 계실 테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 폴이라는 이 사내를 비춰주면서 비추고 있죠. 도살장인가요? 뭐 하여튼 뭐 고기 가공 업체에서 이제 직원들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 뭐 팀 닥터,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폴은 평범하게는 살고 있지만 뭔가 좀 아쉽죠. 뭐 그런 가운데 이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뉴스. 난장이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0.0364%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2744분의 1로 줄이는 것. 그리고 1억 원의 재산이 120억 원의 가치로 뛰어버리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이 폴의 모습이 저랑 좀 닮았다고 느껴졌던 게, 이 부인이랑 고민을 하죠.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머니가 남겨준 집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뭐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저도 그랬듯이, 지금 그렇지만 대출이나 이런 이자에 시달려 빚에 허덕이듯이 영화 주인공 폴 역시도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허덕이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운사이징 프로젝트, 인간 축소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랜드, 이제 이 랜드 마을로 향하게 되죠. 축소 수술을 폴은 받게 되지만 부인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금방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죠. 부인은 이 축소 수술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혼자 남은 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결국 소인국도 똑같다는 거죠. 층간소음 위에 막 층간소음에도 시달리고 이런저런 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괴짜 위층 이제 이웃인 이 투샨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여는 파티광인데요. 파티광인 투샨과 같이 파티를 즐기다가 다음날 이제 청소를 하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베트남계 여인입니다. 롱랑 트란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이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제 운동권 쪽 여인이었는데, 운동권 쪽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베트남 쪽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축소 수술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폴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해서 축소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원치 않은 사람들도 강제로 축소 수술을 받은. 가령 지금 인기 많아져 명탐정 코난의 코난이 원치 않는 그 약을 먹어서 축소가 된 것처럼 원치 않은 수술을 받아서 축소가 된 거예요. 뭐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거대한 TV 상자에 깔려서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하고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괴로워하던 와중에 결국 그래도 돈은 결국은 벌어야겠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청소.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레저 마을은 이제 화려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만 개구멍 같은 터널을 지나면 개구멍이 아니라 거의 쥐구멍이죠. 이제 쥐구멍 같은 곳을 지나 터널을 지나자마자 드러난 것은 거의 인간들이 만든 큰 것도 아니군요.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지 삼아 보금자리 삼아 만든 그들의 이제 빈민 아파트였던 거죠. 아파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그렇죠. 아파트가 맞긴 맞을 거예요. 아파트란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닐 테고요. 하지만 거대한 컨테이너, 이제 소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컨테이너가 맞으니까요. 그곳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빈민가 사람들과 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자기가 지금 생각한 삶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이 박사, 이제 닥터 요르겐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최초의 이제 소인국 마을이었던 나라로 가서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데, 이 닥터 요르겐 역시도 엄청 자신이 이렇게 이제 불구가 된 농란트란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든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나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엄청 분노하고 이 트란에게 무척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소인국 이 왕국에서 이 최초의 소인국 소인국 마을에서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처럼 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다시 도전, 위험한 도박 같은 이런 새로운 도전,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딱 노아의 방주랑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의 맞닥뜨림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고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SF적인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에요. 다운사이징은 또 재밌는 게 또 이 포스터가 소인국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소인용 전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마운트 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아주 재밌는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케팅도 독특하고 줄거리만 봐서는 아주 코믹한 영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결코 코믹한 영화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운사이징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소인국이나 거인국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곳에도 우리가 이제 빈부의 격차,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난함, 이곳에도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마약이나 파티에 빠진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작품들이 다라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결국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뭐 디센턴트 같은 경우는 뭐 바람난 아내가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룬 영화였지만,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얘기하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사이드웨이라는 이제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이 술꾼의 술꾼, 뭐 와인 애호가라고 그 영화에서는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술꾼이나 다름없는 남자의 그 로드 무비를 다룬 영화였죠. 사이드웨이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역시도 결국은 계속 뭐 다양한 포도주를 맛보고 뭐 그걸 시음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기서도 이 영화도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그린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지한 이야기였거든요. 코미디 속의 진지함을 놓치지 않는 게 이 알렉산더 페인 감독 영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가 감독을 맡은 영화는, 감독은 아니지만 제작에 참여해 총괄 프로듀서로 만든 영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쿠미코 더 트레저 헌터 같은 이 영화, 그 일본 이 아가씨가 영화 파고를 보고 나서 정말 그 파고 속에 나온 그 눈 덮인 마을 안에 돈가방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고 무작정 그곳에 가서 돈가방을 찾으러 가죠. 이 쿠미코 더 트레저 헌터 같은 영화에서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 뭐 욕망, 그런 곳에서 그런 삶 속에서도 결국은 이런 곳들도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다더라.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도 별거 없다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다운사이징에서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소인국으로 결국은 왔지만, 소인국도 거의 뭐 거인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랑 결국 다를 건 없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지구의 멸망, 자연 환경 파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보면 좀 디테일하면 이 소인국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소인국을 만들고 이제 소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렸죠. 뭐 축소하는 기계라 또 인상적이었고, 거대하게 이제 나온 그 술들, 아마 앱솔루트 파워였을 거예요. 그 앱솔루트 파워가 대문짝만하게 보이고, 거기 같이 실은 그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녹슨 거 방지하는 그 용품 있잖아요. WD 그거를 조그만 이제 배에다가 이제 싣는 장면 같은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뭐 작은 세트의 디테일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은 결국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 환경 파괴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를 보호하는 부분, 그 주인공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지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를 살렸다고 얘기를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제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데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살린 거는 지구를 살리려고 그 다운사이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거인국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싫기 때문에 결국은 소인국을 선택한 거예요. 축소된 이상 더 이상 커질 수가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부작용도 없다고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뭐 부작용도 있고 뭐 거대한 동물이나 이런 거의 습격 이런 거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아예 이 영화는 그 부분을 배제를 시켰거든요.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뭐 강조하면서 막 거대한 뭐 사마귀 때의 습격, 뭐 거대한 뭐 벌레라던가 뭐 쥐라던가 뭐 이런 게 습격해서 뭐 그들을 공격한다던가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개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아이가 뭐 줄었어요나 뭐 이런 뭐 난장이들이 소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른 작품들에서 같은 데서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그런 뭐 위험한 위기를 겪는 사람 그 얘기도 없어요. 단순히 이 영화는 그냥 좀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불편한 점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고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그 이제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맷 데이먼이 보여준 연기도 이상적이었고요. 이 크리스토퍼 waltz 그리고 트란 역을 맡았던 이 홍차우라는 이 배우도 이상적인데, 그래서 이 배우는 실제로도 베트남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필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배우인데 인상적인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이제 인권 운동가로 등장해서 좀 이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요. 잠시 분량은 길진 않지만 폴의 아내로 등장해서 남편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제 아내 역할의 크리스틴 위그라던가 그리고 잠깐 이제 소인국 마을 설명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냐면서 거의 이제 부추기죠. 그 부추기는 그 이제 행사 진행자 역할로 잠깐 등장했던 닐 패트릭 해리스도 등장해서 또 짧지만 또 많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소인국도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영화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작품이라고 봅니다. 뭐 다양성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아니라 상업 영화로 분류가 돼서 많은 곳에서 상영이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성은 다양성 독립 영화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영화거든요. 같이 영화를 보시고 나셔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영화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하기로 하고요. 조금 잠시 후에 영화 이제 코코를 개봉하는 또 한편 영화죠. 코코랑 그리고 단편으로 겨울왕국 이제 울라프가 또 다시 한번 또 모험을 떠난다고 하는데 단편 그러니까 두 편으로 상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편에 대한 리뷰를 잠시 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4시간 뒤, 몇 시간 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잠시 후 영화 코코에 대한, 애니메이션 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